반갑습니다. 할때 소장입니다. 2주 만에,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드파인 강한 그 임장 영상, 아파트 구경하는 영상을 올렸죠. 그 영상 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주간 방송은 제 개인적인 일정, 휴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 쉬었고,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큰 사건이 몇 개 있었죠. 대통령님의 아파트 매도하면서 근저당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토론회 국민들을 모아서 의견 한번 들어보겠다 해서 토론회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 두 개를 다루기에는 정치적으로 조금 예민합니다. 예민해서 근저당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좀 민감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토론회 사실 이것도 말들이 많죠. 부동산을 떠나서 이거는 정치적 성향으로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혹자는 그냥 이거는 보여주기식이다, 그냥 이벤트성 쇼다, 이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요 일반 영상에서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도 우리는 부산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부산부동산 채널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그 대토론회 이거를 가지고 부산부동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데 조금 길게 보면 관계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 세금, 왜냐면 이번에 부동산 토론회 여기도 주로 다룬 게 보유세 문제, 그리고 곧 발표될 대책들, 세금이나 이런 대책들 중에 핵심이 보유세, 종부세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계속 세금, 양도세 중간이 무슨 세금이니, 보유세니, 종부세니, 이런 세금들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게 부산은 상관없다였습니다. 양도세 중과도 부산은 상관이 없고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나중에 보유세를 강화한다, 보유세를 왕창 때리겠다,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해도 부산은 관계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마 이번에 토론회나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곧 나올 정책들 이런 거를 봐도 부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줄곧 얘기했던 부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정책들이다라고 한 게 명확해지지 않았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를 강화한다 그러면 지금 종부세, 지금 보유세 체계에서 추가로 더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타켓이 고가주택입니다. 초고가주택이라고 하죠. 30억이니 50억이니 이런 기준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1주택이라도 내가 비록 주택이 한 개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이 한 개밖에 없는 이 주택을 실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이 주택이 초고가다 그러면 세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종부세를 때리겠다. 자, 이게 이번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혹자는 이미 말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짰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모르니까 그거를 떠나서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실거주 1주택도 100% 투기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발언을 보면 결국 실거주 1주택도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명분을 그렇게 쌓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래서 초고가죠. 30억 또는 50억 이상의 초고가 이런 거를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지금은 종부세 체계가 금액보다는 주택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가주택 이거를 여러 채 들고 있다, 요거랑 고가주택 여러 채 들고 있는 거 다 합쳐서 비싼 거 한 개를 들고 있는 거 이거랑 비교했을 때 여러 개 들고 계신 분들이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게 지금의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채 그렇게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님도 계속 얘기하는 게 똘똘한 채 정책이 문제다, 이런 얘기도 계속하고 하니까 초고가 주택수보다는 금액 위주로 그렇게 종부세 체계를 조금 개편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얘기죠. 부산도 초고가 주택이 있죠. 있지만
서울보다는 훨씬 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번 대책도 부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기사도 지방은 뭐 서럽다, 지방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지방은 안세상 얘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방은 부양해야 된다, 지방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정책 토론이나 그다음에 뭐 정책의 방향들, 세금 개편 방향들, 이거는 부산하고는 무관하다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산하고 왜 관계가 있냐? 결국 서울에 이렇게 계속 규제를 더하고 하면 할수록 뭐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걸 떠나서 거래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위축되면서 간간히 거래가 될 겁니다. 간간히 거래가 되는데 간간히 거래가 되는 그게 상승 거래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계속 집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는 다 아마 막힐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투자 수요들, 투자 자금들, 부동산의 유동성, 이 자금이 지방으로, 부산으로 내려오지 않겠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정치적 색깔 떠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본격적으로 구역 소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도 시공사 선정 소식입니다. 제가 요거 몇 주에 거쳐서 얘기했는 연산 13구역인데 연산 13구역이 결국 2회 유찰이 되어서 시공사 선정 수의 계약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겠냐,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하고 1차, 2차 이렇게 다 해서 현대 아이파크 현산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결국 입찰을 안 했다. 그래서 수의 계약 수순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계속 시공사 선정하는 이런 구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역들이 많고 다음 소식도 시공사 선정 소식이거든요. 무슨 소식이냐? 용호 4구역, 용호 4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입니다. 입찰 공고고 보시면 좀 확대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8월 18일 날 이렇게 입찰 마감이 됩니다. 입찰 마감이 되고 현장 설명회는 오늘이래요. 오늘 3시에 이렇게 현장 설명회를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시공사를 구하는 이런 구역이 많습니다. 이런 구역이 많고 특히 제가 몇 차례 거쳐서 얘기했지만 요즘은 시공사 구하기가 어렵다. 시공사에서도 요즘 늘어난 인건비, 자재가, 물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입찰을 하고 있다. 많은 구역들이 계속 유찰을 하고 있다. 이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냐? 왜 이렇게 많은 구역들이 시공사 선정을 동시에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구역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구역이 특히 지난 불장 때 19년, 20년, 21년 이때 초기 재개발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엄청 많이 생기는 바람에 너도 나도 뭐 재개발하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천만 이렇게 그어도 엄청 상승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렇게 박스를 그어가지고 재개발하겠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 뒤에 일부는 계속 멈춰가 있고 다시 장이 식으면서 그런 의지가 확 꺾여버리는 바람에 동의서 걷는 것도 지지부진하고 하기 때문에 멈춰져 있고 그 이후로 꾸준하게 이렇게 달린 구역도 있고 연산 13구역, 용호 4구역처럼 꾸준하게 계속 달린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역들이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로 이렇게 진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다. 그런 시기가 맞물려서 이렇게 많은 구역들이 시공사를 찾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구역들이 이렇게 시공사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역들이 나중에 전부 다 입주한다 했을 때 부산이 물량 폭탄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물량들이 쏟아지는 게 아닐까. 자, 이렇게 많은 구역들이 계속 시공사도 선정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그렇게 물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건데 물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경험상 제가 감히 경험상 미래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자면 동시에는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재개발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절대로 순탄하지만은 않거든요. 뭐 일부 구역은 순탄하게 잘 됐다. 일부 구역은 중간에 막 싸웠다. 조합장 해임되고 난리가 났다. 일부 구역은 허가 과정에서 또 딜레이가 됐다. 일부 구역은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암초가 뭐 발생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 진행은 안 된다는 거. 순차적으로 아마 빨리 되는데, 조금 빨리 되는데, 늦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도 분양을 하고 짓고 있는 그런 재개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구역들 조합 설립이 언제 됐는지, 시공사가 언제 선정됐는지 그걸 보면 굉장히 오래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그렇게 진행은 안 될 거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도 시공사 선정 소식입니다. 자, 계속 시공사 선정 소식인데 연지 3구역입니다. 연지 3구역에서 발송한 소식지, 재개발 소식지 중에 일부 페이지고 보시면 하나 건설 부분에서 내부 투자 심의를 거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을 했다. 포레나죠. 하나 포레나 여기서 단독으로 아마 입찰을 하지 않을까. 수익 계약이죠. 우선 협상 대상자죠.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수익 계약을 아마 진행될 것 같아. 그래서 연지 3구역 조합원들이 요 하나 포레나 요 만족하시면 찬성 오케이 하시면 되고 싫다 그러면 반대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 하나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요거를 지정을 했다고 해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감히 또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개발 역사상 우선 협상 대상자 이렇게 총회 올려서 부결시키는 경우는 제 태어나고 한 번도 못 봤다는 거. 우선 협상 대상자 이 시공사가 총회 거의 다 통과한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거 무조건 통과될 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과거에 그래했다.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지 3구역, 연지 3구역은 위치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지 3구역이 여기 있는 게 연지 3구역입니다. 이 3구역이고 여기가 시민공원이죠. 시민공원이고 시민공원 주위로 촉진, 시민공원 촉진 구역들이 쭉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둘러싸여져 있고 위에 동서남북 중에 위에가 연지 3구역이고 그 옆이 연지 4구역입니다. 연지 4구역이고 연지 3구역 위에 레미안 어반파크 아시죠? 레미안 어반파크가 거의 붙어 있다. 요런 입지에 있다. 위치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냐? 촉진 3구역, 촉진 3구역이 100% 이주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획은 철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임장 영상 한번 올려드렸죠. 보시면 철거가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 한여름쯤에 착공, 분양 하지 않겠냐 이렇게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자, 촉진 3구역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이주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주 100%를 달성했는데 제가 저번 임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촉진 3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WDPD 시절에 임장 영상도 올렸고 할타소장 TV에서도 임장 영상을 몇 번 올렸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셨죠.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셨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매수 의사를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투자 금액이 많이 드는 곳이거든요. 다른 재개발 구역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많이 그렇게 드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상담 올 당시만 해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이주 끝나고 철거 다 하면 착공을 들어가기 때문에 곧 입주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얘기했죠. 재개발은 한 치 앞도 모른다. 어느 누가 몇 년도에 딱 입주할 수 있다. 이거를 못 받겠냐. 이게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 임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맞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31년, 32년 이쯤에 입주할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라고 상담을 했으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겠죠. 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상담을 절대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재개발을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본 입장에서 이 재개발이 순탄치 않다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무조건 31년, 32년 요때 입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두 분, 예, 상담은 진짜 많이 오셨는데 딱 두 분하고만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언제 될지 모른다. 몇 년도에 꼭 입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거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분들은 언제 걸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이 두 분하고 그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를 했는데 잘 되고 있죠. 예,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이주도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은 거죠. 예, 할당 소장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주 이거 몇 가구 남아도 그 몇 가구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100%가 다 됐다고 하니까 기쁨이 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주도 잘 되고 100%까지 되고 잘 되고 철거도 지금 무난하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그러면 제가 촉진 3구역 요 상담하면서 이거 언제 걸릴지 모른다. 한 치 앞도 모른다. 입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러면 제가 상담을 잘못한 거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예. 촉진 3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수월하게, 예, 굉장히 수월하고, 물론 뭐 조합에서도 굉장히 추진력 있게 일을 잘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촉진 3구역 뭐 일 잘한다. 그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 뿐입니다. 예, 다른 구역에 비해서 특별히 빨리 진행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거를 제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잘못했다. 촉진 3구역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상담을 한 게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도 무슨 구역이라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조건 언제 입주할 수 있다. 지금 시기로 보면, 지금 단계로 보면 요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요 정도쯤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상담을 앞으로도 절대 저는 안 할 겁니다. 못하는 거죠. 예. 그 미래의 일을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가끔씩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하여튼 그러면 내가 이 구역을 매수를 했을 때 언제쯤 입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이제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아니 이제 사다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인가도 안 닿는데 어떻게 언제 입주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부 분들은 아니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사냐 해서 다 그냥 가시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 한 개라도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단계로 보면 몇 년도에 사신하고 몇 년도에 관천하고 그러면 몇 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년도쯤에 입주가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못합니다. 예. 이 재개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은 중간중간에 엄청난 암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못 받을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보시는 분들도 재개발 내가 이 구역에 내가 이거 산다, 내가 이거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언제쯤 그러면 입주할 수 있지? 그거를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면 촉진 3구역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예, 잘 될 거고 잘 되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또 판을 까냐면 이주가 다 됐습니다. 100% 이주가 다 됐습니다. 100% 이주가 다 되고 철거도 다 됐습니다. 예, 100% 철거도 다 됐고 땅도 깨끗하게 다 밀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착공이 3년, 4년 뒤에 착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촉진 3구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런 구역도 많다는 거, 예, 다 밀어놓고, 예, 철거 뭐 다 완료해놓고 분양을 못하는 그런 구역도 많다는 거. 그래서 재개발은 정말 모른다는 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풀도 자라고
밀림도 막 돼 있고 막 그런 구역도 있거든요. 함부로 그렇게 속단할 수 없다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촉진 3구역 예상외로 굉장히 빨리 지금 이주도 완료됐고 이주가 완료됐으니까 철거도 곧 완료가 되겠죠. 촉진 3구역 이 조감도 상으로 보면 엄청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크로입니다. 그래서 요거 빨리 잘 지어서 시민공원 주위가 그렇게 멋지게 변신할 수 있도록 부산 시민으로서 그렇게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2주 만에 주간 부동산 방송 요것도 했고 당분간은 제가 휴가 계획도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연휴라도 추석이라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마다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더위 너무 덥죠. 제가 휴가 간 데도 더웠는데 여기도 더워요. 무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